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강추위가 매서운 기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산불 위험도 크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환경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늘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데요.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오마이 주식은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각종 주식과 관련한 특급 자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후 그리고 한 번 더 방영되는 밤 12시도 기억해 주시겠고요. 저희와 함께라면 자산 가치 상승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늘도 알찬 투자 인사이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 주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님과 함께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오늘의 증시 기상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강한 매도 행진에 코스피가 4천선을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점점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오후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코스피에 이렇게 조정의 빌미를 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증시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조정의 빌미와 기준금리입니다. 우선 AI 버블론과 함께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죠.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그런데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한 달 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 지난주만 해도 65%였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46%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고용이 약해지니까 금리를 좀 내려야겠다는 쪽이었는데 최근엔 다시 물가가 슬슬 올라오는 조짐, 즉 인플레이션 확산을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는 0.5%포인트까지 내리는 B컷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니까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함께 위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밑으로 하락하면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올해 상승률 30% 정도를 모두 반납한 셈입니다.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안에서 살아남을 전략이 더욱 필요해졌겠죠. 오늘 오마이 주식 서성민 캡틴과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와 함께는 화장품 섹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서성민 캡틴이 그동안 꽤 자주 다뤄왔던 분야인데요. 그간 다뤘던 모멘텀에 더해서 시즌 모멘텀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벌써 11월입니다. 이렇게 4분기 그리고 연말에는 제조사들이 창고에 남은 재고를 털기 위해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파는 경향이 있죠. 이 미국에서는 11월 말마다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크게 열리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게 4분기는 성수기, 대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온 차트는 APR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약세였습니다만 이 기업은 3분기 실적도 꽤 잘 나왔고 미국항 매출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오마이 주식에서 함께 팔로우 해보시죠. 다음으로는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한창 고점 랠리를 펼칠 때도 유독 게임주에는 찬바람을 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고요.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친 작품도 없었고 게다가 국내 규제도 강화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 게임주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등에서 대형 신작 출시를 예고했기 때문이죠. 또 사실 업계는 부진했지만 그 와중에도 실적을 개선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가져온 펄어비스 차트인데요. 이 3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여기에 내년 3월 출시를 확정한 신작 붉은 사막으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서성민 캡틴과 함께 남은 이야기 풀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수익 드림팀이 뭉쳤다. 분석의 달인 날카로운 분석. 든든한 나침반. 친절한 동행. 부드러운 카리스마. 투자의 빅픽처.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투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향한 비행 지금 출발합니다. 네,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증시 기상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할지 저희가 늘 하는 고민이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그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마이 주식 서성민 캡틴이 직접 옥석을 가려냈고요.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함께 동행할 만한 기념품 같은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탑승하신 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이겠고요.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공략해볼 기념품 종목이 바로 제공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시장 공부와 더불어서 종목 기념품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도 현명하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할 캡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그 중심을 잡아볼게요. 서성민 캡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자, 이번 시장이 조정이 생각보다 큽니다. 4천선을 내준 상황에서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불안에 떠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의 움직임을 보면 투매가 좀 많이 나온 개별 종목군별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반등을 장 마감까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부분부터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일단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먼저 저희 풀어보도록 할게요, 캡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우리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지수가 크게 반응을 해서 정말 당황스러울 때도 많은데요. 목요일 하루 남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지 날씨처럼 정말 차가워 보이기도 합니다. 캡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문제는 지금 증시가 워낙에 고점에 있다 보니까 고공행진을 하던 도중에 난기류를 만났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AI 버블론이 거기에 대한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일부 특정 분들이 엔비디아의 지분을 팔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도 엔비디아의 지분을 팔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그쪽에서의 투심이 많이 꺾인 부분이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은
FOMC의 12월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이죠.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었죠. 경제 지표가 일부 데이터가 훼손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셧다운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고용통계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단절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발표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연준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좀 금리를 또 인하시킬 수 있다라는 확률이 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고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그 관련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발표하고 나서는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크게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니다.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이 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투심이 약간 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매가 나온 후에 빠르게 하방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종가가 좋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바닥은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말 근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안에서 탄탄한 전략들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죠.